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희생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고 지금도 결혼해서까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 시어머니 보고 알았네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과 희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잘 안 됐던 분입니다. 저희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같이 살면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장남입니다. 흔히들 장남이면 시댁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랑 저희 남편이 맞벌이라서 꼭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시어머니랑 합가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저희 애 보기 싫어서 합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맡길 생각 전혀 없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더군요. 신혼 초부터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 새끼도 힘들게 키우셨다고 하면서 손주가 이뻐도 잠깐이라고 하시면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저희한테 바라시는 것은 엄청 많으세요. 어찌나 사달라는 것도 가지가지인지 그리고 금액도 다 센 것만 골라서 사달라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효자 남편에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편이랑 살아보셨나요? 저 신혼 초에는 미처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 때는 박력 있고 결단력 있던 이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는 늘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도 가족이 생겼고 우리 삶이 먼저다 말을 했더니 그럼 어쩌냐는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도 자기 식구 3남매 키우면서 여자의 삶을 포기하셨고 동생들도 아버지 같지 않은 인간한테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마음을 못 잡고 허생세월 보내면서 겉으로 도는데 어떻게 동생들 두고만 보냐고 하면서 울기까지 하더군요. 술이라도 먹었으면 이 사람 술주정이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맨정신에 울면서 이러니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 가족 시댁 식구들 때문에 거덜나게 생겼더라고요. 큰일이 한번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 버릴 것처럼 그러더니 천성인지 아니면 우무인지 몸에 배어서 그런지 끝내 포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한 번의 일이 생겼고 저는 한 번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두 번의 사건까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참기도 싫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카드를 정지시켜두고 용돈도 끊으라고 했는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자기 동생들한테 대하더니 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 모르게 용돈도 적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 알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러고 생활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 모르게 자기 용돈이나 월급에서 동생들 생활비 주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우고 시누이와 시동생 때문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인데요. 저희는 신혼 초에 그때는 경제권에 대해 얘기를 끝낸 상태가 아니어서 서로 얼마를 정해놓고 생활비 내고 월급은 개인이 각각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 사람이 약속이 잦으면서 가끔은 야근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축복받느라 약속이 많겠구나 했죠.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고 저도 결혼하고 축복받느라 한동안은 늦은 귀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늦게 오길래
마침 회사 근처에 갔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도 했지만 믿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에 믿었는데 제 행동은 그러지 못하고 있더군요. 다음날 새벽에 남편 차를 수색하고 내비도 봤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고 저밖에 모른다 해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러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 앞으로 살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내비를 꺼내다가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보았는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한 소리인 거예요. 남편 여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오빠한테 급하게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서비스를 받았다며 언니는 모르는 일이니까 빨리 갚아라 이러니까 오빠 이번 달은 어렵고 취직하면 다다음 달에 준다고 약속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특별하게 남편의 이상한 점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끌까 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시급이랑 시간대, 배달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고 저한테 숨기고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차로 가서 차 안에 서랍을 열어 퇴사해 온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월급 명세서가 한 장이 있더군요. 날짜를 쭉 보니까 퇴직은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날 혹시나 해서 야근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니 전혀 야근을 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잠시 차 안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뭘까? 혹시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한 건가? 여동생 때문에 투잡을 하게 된 것일까? 나 모르게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느라 모르게 일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너무 힘든지 제가 들락날락해도 모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짠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스스로 저에게 말하기를 기다려보자 하고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씻자마자 잠자기 바빴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저렇게까지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날 또 야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보자고 다짐했던 마음은 또 거짓말을 들으니까 마음가짐했던 것이 흔들리게 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은 월급 명세서를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 야근을 진짜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 더 지켜보다 따져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 기다리자.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아르바이트는 내비에서 들은 곳에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일이야 뭐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투잡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도 벌고 있고 집도 융자 조금밖에 안 받아서 그렇게까지 죽어라 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끝내 더 참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분명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카드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는 화를 내면서 내 역사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보여주기를 꺼려하더군요. 저는 화를 누르며 오해하지 않게 지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내민 카드 영수증에는 내역을 보니 죄다 아가씨나 시동생이 쓸만한 용품들의 내역이었어요. 저는 열이 받아서 왜 이러고 사냐고 정말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저도 저의 모습에 놀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서 자기 동생들 치닥거리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 알고 있냐고 남편한테 따지고 물었더니 오히려 어머니가 원해서 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꾸 시어머니한테 시누이하고 시동생이 돈을 요구하니까 큰아들한테 말을 해서 시어머니 자기 몸에 붙은 거머리들을 떼어다가 자기 큰아들한테 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자기 형 오빠를 피를 원없이 빨아먹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엄마 짐 덜어주려고 자기가 다 끌어안았더군요. 자기가 핏말라 가면서 말입니다. 입은 비틀어줘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자기 아들 딸 자기가 부양해야지. 왜 큰아들한테 부모도 아닌데 다 떠넘겨서 시집 장가까지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 동생들 위해 적금까지 들고 있는 거 보고 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안 이후로 통장 다 압수해서 해지 신청 다 해버리고 경제권도 제가 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정의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에 대해서 혼자서 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들 돈 빌려주는 것도 일절 못하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대라 제일 중요한 카드 분실 신고 접수부터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말에 순순히 따라주더군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새벽에쯤 남편 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여동생과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뺏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속이 탔는지 저에게까지 전화가 오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전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때는 저에게 화를 내길래 이 전화 받음과 동시에 이혼이라고 했더니 머뭇거리기만 하고 전화를 뺏어가진 못하더군요. 자기도 누군가가 자기를 이 악몽 같은 터널에서 자기를 구해주길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독 자기 가족에게 연민이 심하고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독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 동생들은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하며 톡을 사정없이 보내더군요. 온라인 쇼핑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시동생은 PC방에서 게임하고 밥 먹고 계산하려는데 안 된다고. 아니 시누이, 이것은 이 야밤에 온라인 결제 안 된다고 전화하며 문자를 할 일이냐고요. 그리고 시동생도 밤새 처먹고 놀고 돈 없다고 결제 어떻게 됐냐고 전화하고 문자 보낼 상황이냐고요. 자기 엄마는 뭐고 왜 형이 부모 노릇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전화도 문자도 다 씹었더니 이 세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초인종을 눌러대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니까 옆집에서 나와서 한 소리하고 나중에는 경비실에서까지 올라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 애들이 친정에 갔나 보다 하면서 가는 것 같더군요.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들 셋을 어떻게 버릇을 고칠까 고민하다 저는 친정과의 합가를 생각했어요. 그것도 바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죽치고 있어서 저는 나름 생각한 거였어요. 그들이 그러고 간 이후에 이틀 동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저 모르게 돈을 해줬나 해서 물어보니 남편한테 동생들이 회사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처가에 갔었고 전화가 둘 다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다고 둘러대고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권 저에게 뺏겼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바보 등신이냐고, 왜 자기가 벌어놓고 왜 돈을 쓰지도 못하냐고 어이없는 말을 했다는데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정신 상태가 썩었더라고요. 남의 돈을 쉽게 알고 지들이 피땀 흘려 돈을 벌어보지를 않아서 자기 형이 얼마나 피땀 흘려 버는지를 모르는 썩어빠진 상태의 인간들을 더 이상 제 남편의 곁에 둘 수가 없겠다 싶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기 형 오빠 돈을 제가 다 가로챘다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식구니까 저희 신혼집에 있어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 죽치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마구 꺼내다 먹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저한테 겁이나 아니면 자기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이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가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출근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다 기겁하고 말았네요. 시동생 이것이 다음날 팬티바람으로 방에서 나오면서 자기 손을 거기다 놓고 박박 긁으면서 저와 마주쳤는데 아무렇지 않게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를 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라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시동생 볼 일이 끝났는지 팬티도 다 채에 올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저는 소리쳤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자기 남동생 뒷목을 잡더니 팬티에 한 장 입은 남동생을 끌고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어 내보내버렸어요. 저도 놀랐지만 남동생도 여동생도 놀랐는지 남동생은 문을 두드리면서 형 왜 이러냐고 왜 그래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고 여동생도 눈치가 보였는지 오빠 왜 그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오빠 기분을 살피더군요.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오빠의 모습에 여동생 슬슬 끼더군요. 그때 남편이 너도 이제 가. 네 오빠 옷 챙겨서 당장 나가. 니들 해도 너무한다. 나 네 새언니 보기 창피하다. 니들 나이가 몇이냐? 그거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 니들이 이러는 거 다 내 잘못 같다. 내가 니들을 망가지게 했어. 하면서 갑자기 자기 주먹을 벽에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말렸지만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뼈가 부스러지겠더라고요. 여동생도 놀랐는지 간다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짐을 챙겨 후다닥 나갔는데 그때 시동생 그 사이 들어와 자기 형한테 달려들려고 들어왔다가 자기 형 하는 거 보더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때 남편이 너희들 지금 안 꺼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당장 나가 했는데 남동생은 끝까지 버티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부엌 쪽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칼을 꺼내자 남동생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팬티바람에 주랭랑을 치더군요. 죽긴 싫었나 봐요. 남편은 두 동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저는 남편을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이제 다 내려놔. 내가 이제 당신 동생들이 당신 힘들게 못하게 할게. 했더니 이 사람 고함을 치면서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왜 그렇게까지 동생들과 엄마를 위해 희생을 하냐고 묻자 대답하더군요. 늘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니 네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다. 네가 이 집 가장이고 네가 있어서 이 엄마는 버티고 살았다 이러면서 어린 남편한테 그 무거운 책임을 다 전담했다는 거예요. 남편 어릴 때 자기 아버지도 계셨지만 술에 쩔어서 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몇 날 며칠을 놀았다네요. 그 몫은 당연히 저희 남편 몫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녀와서 애들은 서로 굴렁쇠도 가지고 놀고 자치기 술래잡기 등등 동네가 떠나가라 애들은 놀고 있었지만 남편은 무능력한 시아버지 대신해서 지게도 지고 어린 나이인 남편 손엔 농기구가 들려 있어야만 했다네요. 그렇게 유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나가버리고 그때부터 정말 가장처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잠이 오면 자기 뺨을 때려가며 잠을 깼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은 어린 시절 너무나 고달픈 삶이 싫어서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이제부터 큰아들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며칠은 두고 봤어요. 주변에 보면 원래가 장남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귀하게 키우는데 저희 시어머니 자식 사랑은 완전 내리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대려 시누이와 시동생을 더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쫓아와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부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반찬도 가지수를 5개 이상 주문하시고 찌개, 밥, 끼니 때마다 다르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할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온라인 쇼핑을 해서 쟁여놓았어요. 그래서 냄비에 아침, 저녁 드실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 드시더군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트집은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찬이나 국 대량으로 시켰는데 3일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어머님이 이것들을 빼돌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도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더 표가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빼돌리시면 함께 못 산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저 모르게 자식들 집으로 불러다 밥을 먹이셨나 봐요. 설거지통에 보면 그릇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 와서 먹었다고 하면서 속이는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나가시라고 했어요. 더 이상 속아주는 것도 못할 것 같고 덜 떨어진 두 남매를 뒤치다거리 계속 할 생각 없다고 하니까 알겠다 했어요. 그런데 헐, 다음날 그 남매를 집으로 들였네요. 남편도 말과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자기 엄마 앞에서 자기 동생들을 나가라고 못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큰아들이 아무 말 안 하자 기세등등해서는 자기 아들 집이니 눈치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해야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또다시 이혼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까 니들끼리 살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지 말라고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냥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고 네 식구들 못 버릴 것 같으면 이쯤에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열을 내면서 자기도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집 이 사람 집 아니고 이 집 구할 때 이 사람은 절반도 아니게 보탰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이혼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 판인데 저한테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면서 깨끗이 주고 나가라더군요.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행동도 저렇게 하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고 당장 이대로 네 집안 식구들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부모 부르고 경찰까지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식구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하면서 가자고 하더군요. 일단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자극시키지는 않고 다들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 남편도 제 눈앞에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도 나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시어머니 밖에서 문 열라고 욕하며 소리 질렀지만 남편 그냥 두라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을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몸을 챙겨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기에 2주 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할 말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보려고 만났어요. 그동안 남편도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는지 연락을 안 하고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가 제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나왔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커피숍에서 만나 10분 정도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첫 마디 꺼낸 것은 저는 끝내자고 했고 남편도 역시 첫 마디 꺼낸 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자꾸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과 끝내고 싶지 않았기도 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와 저를 잡아주었고 놀라서 물을 한 모금 들이키는데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입도 또 입덧이었지만 이혼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먹지도 못하니까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저를 보고 얼굴이 말이 아니라면서 어디 아프냐고 걱정을 했어요. 임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속이고 유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계신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께서 오지랖을 떨어서 남편이 알게 되었네요. 옆 테이블 아줌마가 새댁이 임신했나 보네, 입덧인가 보다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힘들어서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했더니 옆에 아줌마 또 나서서 아니야 임신 확실해 하는데 이 아줌마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버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절대로 자긴 이혼 못한다고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때 독하게 맘먹고 이 사람을 버리려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 소식 듣자마자 마음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가족을 절대로 버릴 사람이 아니기에 절대로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그때도 울고불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찌질이처럼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을 그 순간 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짐을 제가 끌어안기로 하고 대신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 혼자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안 되고 제일 먼저 동생들 생활비 주는 것부터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인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과 등지고 왔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가족과 새끼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다고,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고 연을 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남편은 저희 집을 내놓고 처가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야만 자기 식구들이 더 이상 들러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친정 부모님과 합가하고 정리가 얼쭉 되었을 때 시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이든 앞으로든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두 동생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는 안 본다고 했으니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 맘 같아서는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게 쉬울까 싶기도 해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지 않은 남매이니 고생이 뭔지 겪고 나서야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친정으로 들어간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열내서 안 본다고 했다고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제발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살고 싶네요.